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제가 대구 부동산을 늘 전달해 드리면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좋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야 된다라고 말했던 곳들의 특징들은 아주 명확했었죠. 그래도 좋은 입지, 입주장 아파트를 노리라거나 아니면 신축급들 위주로 좀 잡아나가면 최소 실패하는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과 이제 말을 전달해 왔었는데, 반면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뭘 사야 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 것만 확실히 정해지면 사지 말아야 될 것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금리나 공급의 측면에서도 최악의 시기라고 하는 거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뭘 사도 아주 큰 실패할 게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22년도 하반기가 가장 좋지 않은 시기였었고, 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급격한 상승을 이뤄낸 곳도 분명히 있었고요. 점진적인 상승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하반기보다 지금 24년 상반기의 흐름세가 더더욱 좋지 않은 곳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우리가 일단은 기피해야 된다. 무조건 금액대에 맞춰서 갈 만한 물건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집중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혹은 입주장 아파트를 노려야 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좋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었잖아요. 저금리 유동성 시장에서 가격대가 정말 많이 올랐다가 그게 22년도 하반기쯤에 최종적으로는 40%대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곳들이 이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저점들이 잡혀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40%대 찍은 곳들은 특히 좋은 입지들 위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 시기에도 하락률이 크지 않았던 곳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칠곡 지역에서 한 1, 2억대 정도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었냐면, 그런 1, 2억대의 물건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 그 말이 뭐냐,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대출이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황, 공급 상황에 맞춰서 민감하게 하락하는 게 적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오히려 신축 아파트들이 40%까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1, 2억대 정도의 아파트들은 사실 20%대 정도의 하락률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이 뭐였느냐, 역시 1억대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냥 변동폭이 크지가 않다 정도로 바라봐 왔었는데요. 근데 요런 1억대 혹은 2억대 초반의 아파트들이 84타입 기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더더욱 안 되기 시작했고요. 또 가격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아파트나 하나 딱 놓고 보자면 22년도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도 한 2억 정도는 받았었는데, 이제 거래가 많이 없다가 최근에 거래된 거는 가격이 더 떨어져서 층수가 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1억 8,7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 자체는 평이한 수준이지만 분명히 22년도 하반기보다 조금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하락률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두 개 아파트가 아니라 대체로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런 외곽지에서 그런 하락 흐름세가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산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곳에도 사실 1, 2억대 정도의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악의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은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는데 앞으로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특히 신축 아파트를 많이 살 수 있는 시기에서 이런 구축의 선호도는 더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22년도 하반기 정말 최악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구 시장 전체적으로 뭐 사실 대한민국 전체 시장이 좋은 시장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좋았던 것들은 분명히 22년도 하반기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23년도에 한껏 또 올라간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을지언정 최악보다는 나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들의 또 낮은 금액대 물건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가 행동 요령을 잡아볼 수 있겠죠. 분명히 이럴 거예요. 어쨌든 내 상황에 맞는 금액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물건들에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혹은 전월세를 살면서 차라리 분양을 노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쨌든 한번 경험해보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접근해 나가라라고는 하지만 당장은 리스크가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가면서 신규 분양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도전 입지에 일반 매매로 급매로 접근한다든지의 방식이 더더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 얼마나 싸게 살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오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입지에 또 신축과 아파트를 노리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당장에 내가 그곳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런 입지 정리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곳 내가 못 사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좋은 곳, 그 다음 좋은 곳 이렇게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고 별로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첫 집을 특히 구하시는 분이라거나 혹은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공부는 뭐 제 유튜브도 되겠지만은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한 달 수업만 들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한 번의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보일 때마다 또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